대부분은 가래 뱉겠다고 이거 하다가 여기에 성대에 상처 나서 거기서 점막 피 터지는 분들이 더 많거든요. 근데 안타까운 거는 그 원인을 찾겠다고 이 병원 가고 저 병원 가고 고통 속에서 사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목을 보호하면서 기침을 하고 가래를 뱉는 그 방법이 바로 이 가래라는 게 사실은 내 몸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전혀 들어온 게 아니거든요. 특히 이제 누런색 아니면 뭐 초록색 가래 이러면 막 이제 균 덩어리 같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 색깔은 내 몸의 백혈구에서 만들어지는 단백질의 색깔이지 균의 색깔이 아닙니다. 그래서 누런 코나 누런 가래가 있다고 하면 거기에 균들이나 바이러스든 그놈들 없애겠다고 내 몸에 군인들, 백혈구들이 많이 모여서 끈적하게 되고 색깔이 나는 건데 순수하게 그거는 내 몸의 단백질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깨끗한 거예요. 그래서 삼키시면 된다. 삼켜도 더러운 게 아니고 삼켜도 대부분 또 소화액에 의해서 균이 있다 하더라도 다 죽기 때문에 전혀 문제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안 되는 거 이상으로 왜 삼켜야 되느냐? 가래를 뱉겠다고 이걸 하다 보면은요 성대와 목 주변이 계속 팍팍 점막이 상처가 생기고 거기가 빨개져요. 그러면은 거기가 감각도 예민해지기 때문에 나중에는 가래가 더 있다고 느껴져서 더 하겠다고 더 뱉겠다고 근데 막상 가래가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만큼 있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화끈화끈한 그 상처 때문에. 그래서 이게 악순환이 되고 나중에는 이게 습관처럼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가래는 뱉으려고 하지 말고 삼켜라 라고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목에는요 간질간질하는 느낌 있잖아요. 기침을 하고 싶게끔 느끼는 신경 또는 여기에 뭔가 이렇게 꽉 막혀 있으면 숨을 못 쉬니까 이상한 물질이 있어서 빨리 그걸 없애야 돼 라고 해서 이물질을 느끼는 그런 신경들이 곳곳에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 기침을 느끼게 하는 신경과 이물감을 느끼는 신경이 상당 부분 많이 겹쳐 있기도 한데요. 근데 그게 감각이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대로 이런 가래를 자꾸 해서 목에 자꾸 점막에 상처를 준다든지 기침, 가래 느끼게 하는 그 신경을 과하게 예민하게 만들거나 손상을 주면은요 계속적으로 그 느낌을 갖고 살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가래는 나오진 않은데 가래는 많어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많거든요. 그게 가래가 정말로 드물게는 너무나 끈적거리고 이렇게 해서 힘도 없어서 안 나오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마른 기침 하는 분들은 가래가 없어요. 존재하지 않는데 여기가 그냥 신경이 예민해져서 가래가 이만큼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걸 뱉겠다고 계속적으로 캑캑거리고 그게 여기가 더 상처를 주고 예민해지가 더 하고 그래서 마치 신발 밑에 요만한 모래알 들어있을 때 이따만한 거 들었다고 우리가 느끼잖아요. 막상 보면 눈에 보이지도 않잖아요. 그런 느낌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민한 목이. 그래서 이 문제는 그 감각 신경이 과민하게 되는 신경 문제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안타까운 거는 그 원인을 찾겠다고 이 병원 가고 저 병원 가고 계속적으로 고통 속에서 사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물감이라든지 아니면 간질간질 만성 기침을 느낄 때는 그 기침 자체를 억제하는 기침약을 먹는 것 자체가 중요한 치료가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가래 뱉는 행위가 성대와 목을 더 손상시키고 이것 때문에 피도 나오는 수 있어요. 저희한테 기침 때문에 피 나서 벼락이냐 암 걸렸다고 막 걱정하시는 분들 많이 오시는데 대부분은 가래 뱉겠다고 이거 하다가 여기에 성대에 상처 나서 거기서 점막 피 터지는 분들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목을 보호하면서 기침을 하고 가래를 뱉는 습관이 중요한데 그 방법이 바로 허프 기침입니다. 영어로 하면 허프 커프. 그래서 방법은 이 소리가 안 나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의 근력이 필요합니다. 숨을 크게 쉰 다음에 입을 벌리고 그 다음에 성대를 연 상태에서 촛불 한 100개를 입김 이걸로 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러면은 세게 바람을 확 나오면서 고여있던 가래가 툭 튀어나올 수가 있는데 그때 이걸 안 하기 때문에 성대, 목에 점막을 상처를 안 입히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반복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를 반복하다 보면은 조금씩 가래가 올라와서 어느 순간에 5번, 10번 하다 보면 튀어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것부터 뱉겠다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물로 삼키시면은 부드럽게 가래를 제거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힘이 없고 이걸 잘 해도 이렇게 잘 안 되는 분들은요 제가 이제 약간 우스꽝스러운 자세를 하는데 마치 이거 우리 수도 펌프 있죠? 폐를 꽉 짜내는 식으로 해서 한 다음에 이거를 여기를 탁 때리면서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은 가래가 툭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대신 사람 앞에서 하다 보면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사람 얼굴에 가래 튈 수 있으니까 혼자서 벽 보고 하세요.
이런 진짜 끈적한 가래나 누런 가래가 나오는 곳이 두 군데가 있어요. 하나는 코가 있고 하나는 기관지 두 개 있습니다. 사실은 감기 걸리거나 많은 분들 누런 가래가 나온다고 할 때 기관지에서 나오는 가래보다는 코가지로 넘어가서 나오는 가래가 더 많아요. 대부분 부비동염 때문에 나는 코가래입니다. 그래서 감기 걸려도 이 안에서 생긴 누런 끈적한 가래가 앞으로는 안 나오고 다 뒤로 넘어가서 여기에 고입니다. 그걸 가래로 해서 기침하면 툭 튀어나와요. 그러면 느낌은 폐에서 나온다고 생각하지만 코에서 내려온 게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제일 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기관지 폐에서 올라올 수 있는데 이런 가래나 이런 것들이 배출이 잘 안 되고 계속 고여 있으면은 당연히 숨 쉬는 것도 힘들고 답답한 것도 있지만 그 가래에 2차 감염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연적으로 가래를 배출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2차 감염을 예방하는 데도 좀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코가래를 빼는데 가장 도움되는 게 식염수 코세척 이런 방법이 있겠고, 기관지의 가래를 빼내는 거는 이런 허프커프 방식으로 해서 이런 것들이 많이 쌓이지 않게끔 관리를 잘 하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가래가 내가 이게 코에서 나오는 거야? 기관지에서 올라오는 거야? 이거를 구분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우선 코를 빨아 마셔보는 거죠. 그래서 빨아 마실 때는 한쪽 코를 막고 그 다음에 하면 여기가 쏙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잘 빨아 마시지 않기 때문에 요거 이렇게 당겨서 이렇게 하시면은 만약에 끈적한 코가 있으면 확 뒤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입천장을 약간 진동 있죠? 이렇게 드르렁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확 넘어가는 게 있으면 이거는 코가래죠. 그렇게 해서 구분할 수가 있겠고, 그렇게 해도 깨끗하다. 그리고 식염수 코세척해도 나오는 게 없다. 이러면 이제 코가래는 아닌 거고, 그때부터는 기관지에서 올라오는 가래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기관지 올라오는 가래를 확인하고 싶다.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은 숨을 이때는 끝까지 최대한 배가 등에 붙을 때까지 내쉬어보는 거예요. 끝까지 하다 보면 누구나 목에서 이렇게 쎄거리거나 소리가 날 수 있거든요. 그거를 끝까지 한 다음에 숨을 끝까지 쉬었다가 다시 이거를 배가 등까지 붙을 때까지 끝까지 제가 기침했잖아요. 정말 기관지에 염증이 있고 가래가 고여있는 분들은요, 제가 숨이 정말 거의 100%를 빼낸다 마으로 끝까지 뱉을 때 그때 가래가 뭉치면서 그때부터 막 기침 가래가 막 나오기 시작해요. 이거 눈물 쏙 빠질 때 기침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끝에 폐 공기가 거의 90% 이상 나올 때 마지막에 그르렁 소리가 나면서 가래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면서 기침을 하기 시작하면은 기관지에 있는 가래를 훨씬 더 효과적으로 뱉어낼 수가 있어요. 단 이거는 목에도 무리가 되고 막 토할 수도 있고 눈물도 나고 힘든 과정이긴 한데, 그렇게 기관지에 가래가 있다 확인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깊이 있는 가래를 무리하더라도 뱉어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가래는 투명하거나 하얀색인데, 이게 어떤 색깔마다 딱 균이 어떤 종류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염증이 많을 때, 백혈구이 많이 모일 때 상황에 따라 노란색 색소를 내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약간 초록빛 띄는 색소를 내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갈색, 검은 색깔이 나오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약간 진한 색소를 내는 경우, 다 내 몸에서 만들어지는 단백질 색깔입니다. 색깔이 어쨌든 진하면 진할수록 그만큼 염증이 많다는 거고, 그 다음에 초록색이 나올 때, 그럴 때 또 나오는 좀 안 좋은 균들이 꽤 있기 때문에 가래가 막 갈색으로 나온다거나 이제 초록색으로 나오고 이럴 때는 그냥 냅두시면 안 되고 병원에 찾아가셔서 항생제 치료를 받으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약한 노란색 정도 나오는 거는 균이 없더라도 그냥 염증이 있으면 나올 수 있는 색깔이니까 그냥 약하게 노란색이라고 무조건 항생제 먹을 필요는 전혀 없고요. 노란색, 초록색, 갈색, 검은색 가래도 삼켜도 다 되는 거예요. 그 색깔은 내 몸에서 만든 내 몸의 단백질이다. 균 색깔이 아니다. 그렇지만 특정 균이 있을 때 우리 몸에서 그런 색소를 내는 염증과 백혈구들이 많이 나올 수가 있고, 그런 것들이 농축되기 때문에 색깔을 보고 간접적으로 우리가 판단하는 거지, 그 색깔 자체가 몸에 해로운 거는 아니에요. 기침신경이 예민한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우선은 건조한 데 가거나 먼지가 많은 데 가거나 안 좋은 냄새가 있거나 특이한 향수 냄새가 있으면은 바로 기침이 나와요, 발작적으로. 그 다음에 이 목에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가루 있죠? 과자 같은 거 또는 아몬드 씹으면은 까칠까칠하게 각이 지는 거 있잖아요. 콩국수 이런 거 먹을 때마다 기침이 나와요. 그래서 가루 있는 거, 인절미 같은 거나 밀가루 그런 가루 있는 거 먹으면 바로 기침해버려요. 이게 기침신경이 예민한 분들의 특징인 거죠. 우리가 기침은 두 가지를 또 구분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내가 시원하려고 일부러 하는 기침이 있어요. 헛기침이라고 하죠. 이물감이 있어. 뭔가 뭐 간질간질해. 이것도 기침이에요. 근데 이거는 만약에 내가 회의실에 있다, 아니면 영화관에 갔다, 엘리베이터 탔다, 그러면 이건 내가 참을 수 있어요. 참을 수 있는 거는 대부분은 우리가 시원하려고 일부러 하는 기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순수한 의미에서 아주 병적인 기침은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병적으로 보는 정말 치료 대상인 기침은 내가 참을 수 없는 기침, 발작적으로 나오는 기침,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지하철이나 엘리베이터 참으려고 해도 막 참으려고 해도 시뻘게 해도 결국은
이렇게 갑자기 막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거, 이런 것들은 참을 수 없는 영역이잖아요. 반사신경이죠. 이런 기침은 우리가 정말로 치료를 해야 된다. 근데 이런 기침이 이제 감기가 걸려도 한 2, 3주는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3주까지는 저희가 병으로 보지도 않고 그냥 약국 가서 아니면 병원 가서 치료받으시면 되는데, 이런 병이 이제 3주 이상 지속되면은 이거 문제가 있다, 다른 병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 8주죠. 2달이 넘어가면은 이건 무조건 검사를 받아보셔야 된다, 의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참을 수 있는 기침 있죠? 그런 것들은 사실은 내가 시원하려고 이물감 때문에 신경이 예민해서 하는 건데, 그런 경우는 습관을 부르는 거고, 이게 습관화가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러고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 너 왜 이렇게 기침해 하는데 나는 기침한지 몰라요. 그래서 습관이 되기 전에 의식을 자꾸 하고, 이물감이 있거나 그럴 때 물 한 잔 마시거나 삼키고 행위를 안 하도록 해야 되고, 그 기침을 하는 행위 자체가 하나의 만족감이 되거든요, 내 입장에서는. 그럴 때 그걸 대체하는 다른 습관을 만들면 좋은데, 그때 침을 꿀꺽 삼키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기침하고 싶어, 간질간질 그럴 때 일부러 마른 침이라도 꿀꺽, 그럼 여기에 근육이 움직이면서 그게 하나의 만족감이 될 수 있어서 습관이라는 걸 인지를 하고 그걸 다른 식으로 없애는 방법을 해야 됩니다. 지하철 탔는데 만약에 간질간질하고 먼지도 많고 건조하고 공기 안 좋으면 또 기침 나기 시작하거든요, 예민한 분들은. 그럼 첫 번째로는 우선 코로 숨을 쉬어야 돼요. 입으로 숨을 쉬면 여기에 그 예민한 신경, 찬 공기, 건전 공기 최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코로 천천히 숨을 쉬어야 됩니다. 빠르게 숨을 쉬면은 또 숨이 확 지나가면 여기 숨 쉬는 감각만으로도 기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안정을 취하시고, 이걸 할 때 성대가 붙으면 안 되고 성대가 열려 있어야 되거든요. 성대가 이렇게 닫으면 또 이게 서로 붙은 자극 때문에 또 간질간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대가 최대한 열린 상태로 코로 숨을 쉰다. 그러면 어떻게 성대를 열리느냐? 우선은 코로 천천히 숨을 쉬고, 입을 완전히 오므려서 바늘 구멍처럼 좁힌 상태로 요거를 배 복식 호흡처럼 해서 천천히 내쉬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내쉬다가 숨을 멈추지 말고 바로 코로 숨을 들이쉬고, 그 다음에 다시 입으로 천천히 내쉬고, 이거를 반복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이때 숨을 쉬고 내쉴 때 숨을 멈추시면 안 되고 연속 동작으로, 그리고 크게 크게 쉬는 게 아니라 내 호흡의 30에서 50%만 해서 반복하시면은 여기가 건조하지도 않고 또 성대가 열린 상태로 자극이 덜 가는 상태로 기침을 완화할 수가 있기 때문에, 비상시에는 이런 호흡법을 사용해 보시고, 그런 와중에 이물감이 있다 그러면은 고개를 숙이시고 마른 침이라도 꿀꺽 삼키시는 이런 행동을 하시면은 기침을 훨씬 더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선은 3주나 8주, 2달 이상 계속 기침을 한다는 거에 꼭 전제 조건은 뭐냐면은, 이제 기침 신경 자체가 굉장히 예민해져 있다는 거죠. 이 기침 신경이 우리 느낌은 다 여기만 있을 것 같잖아요. 여기가 간질간질하니까. 그런데 어디에 존재하느냐? 코 안에도 있고요, 귀 안에도 있고요, 폐 안에도 있고, 식도 안에도 있고, 횡격막, 배 아래쪽에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쪽에 문제가 있고 염증이 있을 때, 그때 공통된 느낌은 여기가 간질간질하면서 기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침할 때 이 병이 어디서부터 기우냐는 그 느낌만으로는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이럴 때 가장 흔하게 기침을 유발할 수 있는 병이 4가지가 있는데요. 하나가 코죠. 비염, 부비동염. 코에 염증이 있을 때 그 코 안에 있는 기침신경이 예민해져서 기침, 또 코가 뒤로 넘어가서 그게 여기를 자극해서 하는 게 가장 흔한 만성기침의 원인이 되겠고요. 두 번째가 천식이에요. 기관지 천식. 그래서 천식이란 거는 기관지에 염증이 생기고 기관지가 자주 좁아지는 건데, 숨차고 쌕쌕거리지 않고 기침만으로도 나올 수가 있어요. 특히 천식 기침은 새벽에 나빠져요. 그래서 새벽 한 2시부터 한 5시 사이에 기침 때문에 잠 못 자고 자꾸 깨는 경우 천식일 가능성이 많고요. 세 번째는 호상부성 기관지염 또는 알레르기 기관지염, 이렇게 얘기하는데 천식과 비슷한 친구예요. 이것도 역시 기관지에 염증이 있으면서 만성적으로 몇 달 동안 기침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4번째가 위식도 역류증이죠. 위산이 음식이 역류해서 식도를 자극하거나, 더 나아가서는 위산이 여기까지 와서 목에 시큼한 물도 나올 수 있고, 그러면서 만성 기침, 마른 기침을 유발할 수 있고, 이게 이제 대표적인 4가지가 되겠고요. 그렇지만 이제 기침이 이렇게 2달 이상 할 때 많은 분들이 제일 걱정하는 건 뭐냐면요, 결핵과 하나는 폐암이죠. 근데 이 2가지는 사실은 그렇게 흔한 건 아니지만, 이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2달 이상 기침하면은 이런 것들은 엑스레이는 찍어보거나 필요하면 흉부시트를 찍어볼 필요는 있고, 우리나라는 아직도 결핵이 흔한 나라예요. 그래서 기침을 오랫동안 하면서 누런 가래나 이런 것들이 오래 나온다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는 꼭 결핵균 검사도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 외에 일부 약제들이 이런 기침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고혈압 약제들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 보시면은 기침이 혹시 약 때문에 생기는 건지 한번 상담 받아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침 치료를 할 때 각
각 병마다 치료를 따로따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염이 있으면은 코에 비강분무 스테로이드를 열심히 뿌린다든지, 축농증이 있으면은 생리시험 코세척도 기침 치료에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천식이 있으면 당연히 흡입 스테로이드 이런 거 쓰고, 위산이 역류한다 그러면은 당연히 제산제 이런 거 쓰면 되는데, 이 기침이라는 게 모든 만성 기침 2달 이상 몇 개월 동안 기침하는 분들이 다 이런 특정 병이 있어서 기침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많은 분들은 그냥 기침 신경 자체가 예민해서 계속적으로 오래 기침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기침약 자체를 먹어야 됩니다. 그럼 현재 기침약으로 유일하게 도움되는 기침약이 뭐냐면은 바로 코데인이라는 성분인 거예요. 그래서 디히드로코데인 또는 인산코데인, 이런 코데인자가 들어가 있는 약인데, 특정 병이 없고 그냥 기침이 신경이 예민해서 기침하는 오래 하는 분들은 반드시 이런 기침약을 드셔서 기침을 억제를 해야지만 치료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부작용이 있다면 이런 기침약에 변비가 좀 생길 수 있어요. 변비가 있으시면은 거기에 맞춰서 변비 치료하시면 되겠고, 만약에 예민한 분들은 이걸 과하게 먹으면은 메스껍거나 어지럽거나 졸릴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용량만 약간 낮추시면 되지, 그렇게 위험한 약은 아니니까 기침 치료는 꼭 기침을 안 하게끔 잘 치료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침하는 분들은 첫 번째로는 굉장히 에어컨 많은 경우 있죠. 추운 공기가 기침을 또 유발하거든요. 그리고 건조한 공기 이런 데 피하셔야 되겠고, 두 번째로는 먼지가 많고 사람 많은 경우, 공기 안 좋은데 지하철 이런 것 좀 가능한 피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럴 때 이제 좋은 마스크 같은 거 끼시면은 그나마 좀 도움이 될 수 있고, 항상 물 들고 다니시면은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침이 신경이 예민해서 만성적으로 기침하거나 아니면 목에 자꾸 이물감을 느끼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는 크게는 목에 건조하지 않게끔 하는 거, 두 번째는 목에 조금이라도 침이나 가래가 고이지 않게끔 이 성대 주변을 깨끗하게 관리하는 방법이에요. 결국은 물을 자주자주 마시는 거, 두 번째로는 침을 분비시켜서 침을 삼키는 거죠. 그래서 사탕이나 껌 이런 것들을 씹는 게 도움이 되는데, 화한 거 또는 멘톨, 박하향 나는 거 이런 것들은 오히려 더 자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향이 적거나 거의 없는 그런 사탕과 껌을 선택하는 게 좋겠고, 지하철 타거나 아니면 어디 공공시설에 가서 일시적으로 내가 기침 안 해야 될 때, 그럴 때는 사탕, 껌 이런 것들을 빨면서 그 1시간, 2시간을 지내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온도에 대해서는 그냥 따뜻한 물이 훨씬 좀 더 낫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이게 물을 마신다는 얘기가 더 중요한 건데, 여기가 예민하신 분들은 차가운 게 들어갈 때 오히려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미지근한 물이나 따뜻한 물을 마시는 게 기침 완화에는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는데, 만약에 먹을 건 없고 얼음밖에 없다 그러면은 안 먹는 것보다는 얼음이라도 빨아 먹는 게 기침에는 훨씬 더 도움이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